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이 이사는 홍명보 감독이 최근까지 A 대표팀 감독을 고사했는데 어떻게 설득했나?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이사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다. 정말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한 뒤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잠시 말을 고른 이 이사는 외국인 감독 후보자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연봉 문제도 다 받아들이셨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하이프레싱, 강한 압박 전략 철학을 가진 분들을 짧은 시간에 우리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게 맞는가? 우린 빌드업을 통해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분들의 철학을 완벽하게 입힐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며 홍명보 감독의 울산 현대는 빌드업, 기회 창출에서는 K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다 맞다는 게 아니다. 우리 선수들이 어떤 감독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는 걸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 결과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해설위원 박주호도 이번 사태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모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후 만들어진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했을 당시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과 함께 5개월 동안 회의에 참여해 감독을 뽑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유력 후보였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 계약 불발에 관해 르나르 감독이 이미 검증된 건 알지만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어 하는지 확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제시 마치 감독을 선임하려고 시도했으나 결렬이 돼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홍명보 감독이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대한축구협회의 발표를 본 뒤 최소한의 통보도 없이 패싱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된 자가 K리그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K리그 팀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하고 그 감독 또한 요청을 수락하면 K리그 팀은 사령탑을 내주는 것 외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홍 감독의 선임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축구팬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정부 차원의 축구협회 감사와 해체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임시회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청원인의 대한축구협회 관련 감사 요청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자체 결정 또는 주무부처 장관 요구에 따라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단체 및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시정조치 및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2024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이라며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7월 말 본 감사, 8월 12일부터 축구협회에 대해 감독 선임 과정 등을 포함해 특정 감사를 실시 중이며 9월 말 종료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은 청원인의 축구협회 해체 요청과 관련해서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정회원이자 민법 상사단법인으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될 수도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간섭을 이유로 축구협회를 해산하거나 임시위를 설치한 경우
국제축구연맹 피파 측에서 회원국 자격 정지를 한 해외 사례가 있다는 점 등으로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다시 보는 안정환이 말하는 홍명보 감독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축구선수 출신 안정환이 2018년 10월 KBS 예능 대화의 희열 5회에 출연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홍명보 감독이 털어놓은 브라질 월드컵 회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1무 2패 졸전 끝에 조별리그 탈락했습니다. 안정환은 원래 홍명보 형과 브라질 월드컵 이후 감독과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함께하자고 약속했었다며 저는 준비가 됐는데 명보 형이 경질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정환은 경기의 결과는 감독이 책임질 몫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명보 형이 감독에서 물러난 뒤 함께 술을 마셨는데 조금 서글펐던 한마디를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명보 형이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라고 말했다며 한국 축구의 리더였던 홍명보 감독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에 안타까웠다고 토로했습니다. 과거 발언을 재조명하는 게시물에 누리꾼들은 그래서 이번에 울산 HD와 K리그를 버린 것이냐며 시즌 중에 팀을 떠나려고 한 홍명보 감독에게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는 지난 8일 KBS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선임된 것에 관해 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창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K리그 감독을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앉히는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지적한 것인데요. 앞서 이영표는 10년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홍명보에게 일침을 가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한국이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3차전에서 벨기에에 0대1로 패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하자 홍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다만 월드컵에 나오기 위해서는 감독으로서 내가 가장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선수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좋은 경험을 했다. 앞으로 더 도전하고 발전해야 한다라고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영표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증명하는 자리다. 하지만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해 많은 축구팬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